안녕하세요. 시민언론 탐사 원자력 X 파일. 오늘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시하라 이 얘기는 좀 무시무시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든 어느 조직이든 그냥 둘 수가 없고 시민들이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조직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로서 최종 결정을 하는 위원회고 산하에 사무처를 둘 수가 있고 사무처에 의해서 약 100여 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같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 산하에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재단이 있고 안전재단, 그다음에 원자력안전기술원, 그다음에 통제기술원 이렇게 세 개의 산하 기관들이 있는 한 1년에 약 3천억이 안 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에 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과연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1조에 보면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방사선 재난으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총리 산하로 두고 있는 이유가 산자부와 과기부, 그다음에 산하기관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관급이라 하더라도 총리 산하에 둠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또 하나는 이 원자력 안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거든요. 사람을 투명한 쪽에 둠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잘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부정부패, 비리들은 은폐성을 갖고 있습니다. 은폐의 특징을 갖고 있고 이 투명성은 그런 부정부패 비리에서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안전도 부패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명한지가 안전의 첫걸음을 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 없이는 안전 규제에 있어서 제대로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 문제는 우리가 소통과 직접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국민이 과연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투명한 글라스, 유리처럼 소통이 아주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3요소 3박자가 제대로 맞춰질 때 우리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안전 조직입니다. 그래서 안전 자체는 결국은 척도가 신뢰와 직접 관련이 있다.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투명성, 독립성, 전문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조직도 총리 산하로 이렇게 두고 있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통법이란 것도 최근에 만들어서 원자력 안전 소통을 위해서 이제 소통법도 만들어놨고 전문성은 산하의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 박사급 연구원 50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신년 업무보고가 올해 있었습니다. 자, 신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자력 진흥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에너지 정책이 구성이 되고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려하는 점은 원전 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는
수명 연장, 건설, 신규 건설 이런 것들을 속도와 함께 밀어붙이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라. 이런 또 상반된 두 가지 가치를 내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또는 국민 또는 공무원들은 어디에 박자를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엉성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과연 어떤 중심을 잡고 대통령께 신년 업무 보고를 했을까요? 그래서 신년 업무 보고 내용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전의 초석 위에 원자력 산업이 든든히 설 수 있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자, 여기서 무슨 말씀입니까? 원자력 산업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안전을 제대로 강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자력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국민의 안전은 어디로 갔냐? 우리는 국민의 안전,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은 여기에 없다. 두 번째, 과학적 근거에 기반 안전을 책임 있게 확인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원안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안전을 책임 있게 확인한다.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그거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소통할 것이냐.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전사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 이건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지금 그게 없어요. 책임 소재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얘기지 구체적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건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추진 과제가 이렇게 7가지로 쭉 설명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계속 운전, 건설 허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 그다음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 이렇게 하겠다.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 자, 어떻게 소통하겠다는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전 수출 전략하에 맞춤형 규제 지원, 법과 원칙에 기반한 안전관리,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 미래에 대한 인프라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계속 운전, 건설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확인을 철저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술기준 적용 지침 개정을 2023년 올해 상반기에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건설허가를 2024년 내년 하반기에 진행을 하겠다. 그다음에 항공기 충돌, 다수호기 등 집중 검토하고 최신 기술로 안전성을 확인하겠다. 이 최신 기술이 도대체 뭐냐? 국민들이 바라보는 최신 기술은 어제까지가 나온 최신 기술이죠. 근데 이분들은 과연 그걸 얘기하는 것이냐? 운영허가 올해 상반기에 신한울 2호기가 이제 승인이 될 거고 해울 3, 4호기는 신고리 5, 6기죠. 이거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0기 수명 연장을 하겠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임기 중에 수명 연장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까지 고리 2, 3, 4호기, 작년에 벌써 고리 2, 3, 4는 수명 연장 신청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한빛 1, 2, 한울 1, 2호기가 올해 수명 연장 신청하고 2024년 내년에는 월성 2, 3, 4호기가 전부 다 수명 연장 신청해서 임기 중에 끝내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거는 고리 2호기는 올해 4월, 이제 3개월 남았죠? 수명 40년이 3개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고리 2, 3, 4호기 전부 다 수명 연장 안 시키는 걸로 정책적으로 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 2, 3, 4호기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수명 연장 신청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관련된 서류가 이미 제출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서류 제출을 하는데 그렇게 빨리 작성을 할 수 있냐? 여러분들 좀 의구심이 가죠. 벌써 수명 연장 신청 다 받았습니다. 소형 원전 안전성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구형 원자로 스마트 100. 이거는 100메가와트 스마트죠. 이거 아직 살아 있습니다. 표준 설계 인가가 끝난 걸로 아는데 저는 지난번에 다 끝난 걸로 아는데 2023년 올해 하반기에 또 이걸 한다 그럽니다. 표준 설계 인증. 이거를 이제 하겠다는 뜻인데 이거는 해외랑 공동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형 모듈 원전 안전 요건 목표를 우선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응? 안전성 확인하는데 규제 준비단을 운영하고 여기에 참여하겠다 그랬어요. 참여. 응? 참여를 할 게 아니라 먼저 안전 요건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지금 그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안전 목표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성능도 왔다 갔다 할 거고, 이게 경제성, 타당성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워낙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경제성에 맞추기 위해서 최하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우려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인허가 과정이 국민들한테 소고상하게 알려주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과연 수출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공공의 재원이죠. 연구비가 지금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진짜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이게 사실상 우려가 되고 있다. 워낙 추진하는 사람들끼리만 다 모여 있어서 소형 모듈 원전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인적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 정보를 적극 공개하겠다. 왜 요 노란 글은 뭐냐? 이게 비공개 정보는 제외를 한다는 뜻입니다. 원자력 안전 정보란 게 어떤 건데 비공개 정보는 제외냐? 비공개 정보란 게 어떤 거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생각하는 비공개 정보란 게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 소통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을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즉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사실 소통 관점에서 안전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보 제공을 하겠다. 계속운전, 신규 건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규제 개선 의견 수렴은 학교와 연구소를 통해서 규제 개선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규제 개선, 규제와 관련된 거는 학교와 연구소예요. 현장이 없습니다. 현장이. 규제 제도 개선은 이거는 현장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 간담회를 하겠다. 그래서 이 간담회를 통해서 산업 쪽에 이제 의견을 듣겠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학연을 통해서 규제 개선이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산업적인 어떤 얘기를 듣겠다 그러는데 산업적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산업 쪽하고 규제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국민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국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눈높이 그게 뭐냐 그걸 꾸준히 물어보고 답하고 또 그 과정에서 규제의 수준이 나오는 거죠. 규제 개선은 학교와 연구소한테만 얘기 들으니 이게 연구 아이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현장에서는 그냥 간담회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자, 국민이 어디 있어요? 국민. 여기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협의회. 이거는 전국 6개 지역에 원안위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구성한 원자력 안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정보회가 있어요. 이건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인더스트리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뭐 발표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일반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창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원자력 안전협의회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역 주민들. 지역 주민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한수원이 직접 지원금을 줄 수가 있는 지역이 지역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원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상생자금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안전소통법이 있는데, 이게 왜 영업비밀보호법이냐. 원자력 안전 정보를 공개하는데 영업비밀이 가장 큰 중요한 그 정보를 공개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거는요, 원자력 안전소통법 제6조 1항 가호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 안전 정보입니다.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 이 비공개 사유를 작성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안보, 국방, 외교 관련된 거예요. 자, 이거는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죠. 이거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정보 안 봐도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누구든 참을 수가 있어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마지막에 개인정보가 또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 이건 누구도 다 개인 주소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비공개 원자력 안전정보라고 해놨어요. 이게 원자력 안전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하여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개인정보가 어떻게 원자력 안전정보냐. 그리고 비공개 대상이냐. 이거는 인권과 관련된 거예요. 원자력 안전정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떡 집어넣어놨어요. 왜? 이걸 통해서 이걸 공개를 했을 때 원전 비리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거는 비공개 정보예요. 아니, 이걸 공개하라고 만드는 게 소통법 아닌가요? 근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거를 공개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속한 거. 아니, 한수원 자료를 공개하는데 왜 그게 영업비밀이 되냐. 한수원 독점인데 누가 한수원하고 경쟁입찰할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수원이 작성한 게 아니고 하청업체들이 다 작성한 거니까 하청업체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공개되면 서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냐. 이거는 원자력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예요. 경제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상의 요건, 원자력 안전이 우선입니까?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모든 걸 다 비공개로 돼요. 우리는 우리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들어가서 누구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원자력 안전 소통법이에요. 무슨 소통을 하겠다고 이걸 다 막아놨냐고. 자, 아까 그 기준에 따라서 원자력 안전 정보 비공개를 할 수 있는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해놨어요. 이건 전부 다 안전정보예요. 안전정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입니다. 전부 부분 공개, 비공개예요.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특정 핵물질 계량 관리 규정 승인 신청.
특정 계량 관리, 그러니까 계량 관리란 게 어떤 거냐면 핵물질의 성분들이 어느 정도 양을 갖고 있다. 그걸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 핵물질 양을 쭉 정리하는 겁니다. 자, 승인 신청서에 그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부분 공개예요. 개인정보라고. 여기에 개인정보가 어떤 게 들어가죠? 비공개 항목이 개인정보인데 계량관리 규정 승인 신청서에 누가 작성했냐 그것만 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사업자가 공개 범위를 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사업자가 안전에 불리한 그런 정보를 공개를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영업비밀 이걸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업비밀보호법이면서 오히려 안전정보은폐법입니다. 은폐법.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요? 저는 이거 싹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출 전략 맞춤형 규제 지원에서 수출 통제를 간소화하겠다 그랬어요. 영업비밀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영업비밀은. 그 다음에 법과 원칙에 기반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비상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 규제를 개정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안위가 한 달에 2번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2번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비상임이니까 상주하고 있지를 않고 자기 업무를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회의할 때만 가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의사결정을 내려고 승인을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몰리는데 특히 수명 연장을 10기를 한다고 그러고 있고 각종 인허가 업무들이 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를 하고 하려면 비상임 체계로는 어렵겠다.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법령 재정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2023년 올해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자, 어떤 게 나올까요? 이거 하는데 국민들은 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공청회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 해요. 그리고 아까 학연 이런 연구소 정부 예산 쓰니까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 시민사회는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 눈높이에 언제 소통을 하겠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좀 독특한 건데 사건 사고조사, 즉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자력 안전기술은 전문가가 담당자가 내려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래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검사자 주관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규제 의사결정을 객관성, 합리성, 당위성 확보를 위한 객관 절차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월성 원전 저장조 누설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규제검사원이 제보를 했죠. 스스로 본인이 제보한 게 아니라 노조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규제검사원이 이거 누설된다. 그리고 육성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본인이 직접 국회나 언론이나 이런 데 나서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누설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된다. 그거를 적극 공개를 한 거예요. 담당자가. 누구보다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현장 담당자가. 그분이 누구예요? 이희택 검사원이에요. 규제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이분이 저장조 누설 양심 제보를 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어디로 가고 있냐. 에? 방사선 위험으로 두터운 안전망을 확보하겠다. 자, 상시 모니터링 방사선 위험을 즉각 완화, 제거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공개 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사기예요. 왜 사기냐?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배출이 되는 통로가 두 군데가 있어요. 배출구 쪽이 있어요. 배출구. 물이 나가면서 배출되는 배출구가 있고, 이건 계획적 누설입니다. 그 다음에 굴뚝이 있어요. 공기 중으로 배출을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군데에다가 방사선 모니터 딱 설치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돼요. 그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원안위가 이걸 안 하냐? 이 상시 모니터링은요, 바다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바다, 월성 원전 앞바다 그러면 한 두 개 정도 갖다 박아놓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공개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발전소에서 직접 나가는 출구 쪽에는 왜 설치 안 했냐?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하니까 대통령, 일 잘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기죠. 그 다음에, 과장된 위험에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원안위가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처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원자력 영업비밀 보호, 방사성 또는 발전소 또는 중요한 정보들을 공개했다. 비밀을 누설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형사처벌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자력 안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해양 모니터링이 실제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얼마가 있다고 해양 모니터링 하냐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와 공동으로 원전 오염수 분석을 확인하겠다. 그걸 IAEA가 안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IAEA가 1년에 한 번만 하겠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해역, 해수 방사능 분석 상시 공개, 이거는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거보다 사실 원전에서 나가는 거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공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중일 합동 방제 훈련, 이거는 완전히 웃기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게 갈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영업비밀 보호, 국가안보 이래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다 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 몇 명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얘기 듣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모르겠어요. 국내 관계부처 합동훈련, 2023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훈련 하겠다. 어느 원전? 모르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만 하면 뭐예요? 주민들이 대피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민들의 대피 능력, 자신감, 이걸 키우도록 하는 게 방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냥 곁다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정부가 물론 이런 체계를 잘 잡아야 나가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제대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미래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미래 인프라 할 필요 없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 원안위는 가장 고민해야 될 게 시민들의 눈높이가 어떤 수준에 있고 꾸준히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규정 또 규제 기준 이런 것들이 시민들과 전혀 동떨어져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 저항성, 고진입 폐기물, 부지 안전성 이런 것도 시민사회와 소통을 좀 강화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변화 대비 드론 이런 것들도 시민사회와 소통을 해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 인력 확충하겠다는 거 석박사급 민간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민간 전문가 양성. 석박사급. 안전규제. 학위자가 안전규제 잘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현장을 잘하는 사람, 실무 능력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놔야 규제도 잘합니다. 경험자를 활용하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좀 목소리가 컸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결국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의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요구는, 그 수준은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시민들과 꾸준한 소통을 하는 것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걸 통해서 규제 기준을 정하고 규제 방침 절차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하지 않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폐지해야 됩니다. 왜? 원자력 안전위원장 지금까지 임명이 됐지만 벌써 2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현장 몇 번 가봤습니까? 국민들과 이런 안전 문제를 심각한 어떤 이슈, 현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통을 한 게 있습니까? 원안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9분. 근데 그분들은 비상임이잖아요. 비상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라 할 수는 없지만 상임위원이 2분이나 있잖아요. 원안위원장, 사무처장 이런 분들 더 뛰어야죠. 응?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이슈 현안들이 발생될 때마다 그때그때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감시하는 그런 더 탐사 원자력 X파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